기아 니로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됐습니다. 아니 이걸 왜 페이스리프트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기아 소형 SUV에서 하이브리드는 셀토스가 있고 전기차는 EV3가 있기 때문이죠. 니로는 이 둘하고 비교하면 좀 낡은 차 혹은 포지션이 겹치는 차다 보니까 그냥 단종시키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량이 13,000대 정도, 뭐 그렇게까지 높지 않지만 유럽에서 니로는 스포티지에 이어서 기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연간 7만 대씩 판매되는 모델입니다.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죠.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역시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연비가 좋은, 한마디로 경제성의 끝판왕인 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가장 저렴한 하이브리드 차로 포지셔닝하면서 소비자들을 다시 한번 공략할 거라고 하는데 과연 기아의 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니로 페이스리프트 더 뉴 니로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 디자인부터 꽤 바뀌었습니다. 원래 니로는 2019년에 뉴욕 오토쇼에서 공개됐던 하바니로 콘셉트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주간주행 등 디자인을 해놓고 있었죠. 심장 박동에서 영감을 받은, 그래서 마치 심전도 그래프처럼 꺾이는 독특한 라인이 니로만의 개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지고 기아의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주간주행 등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직형으로 떨어지는 램프 부분이 전면 차체의 가장 끝단, 가장자리로 이동하면서 한층 더 넓은 차폭을 가진 것처럼 연출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지금 다른 차들에도 이런 식으로 수직형 램프를 활용하고 있죠. SUV에서는 소렌토 스포티지 이렇고 세단에서는 EV4, K8이 이런데 이게 차폭이 넓어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램프가 가장자리 끝까지 이동한 만큼 이 가운데 부분이 더 넓어지게 되니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미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약간 물고기 같은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아는 신형 텔루라이드나 셀토스나 이런 차들에서 안쪽에도 수직형 램프를 한 줄 더 넣어 놓는데 니로는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그 정도 비용을 들이지는 못하고 그냥 우리가 기존까지 봤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비슷하게 집어넣어 놓고 있어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안쪽에는 실제로 앞을 비추는 헤드램프가 장착돼 있고요. 지금 안쪽 헤드램프 모듈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전에도 니로의 베스트 셀렉션 트림 3,206만원짜리 트림부터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최상위 트림에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을 걸로 추정됩니다. 헤드램프가 들어가는 공간 자체가 기존보다 훨씬 작아졌기 때문에 꼭 옵션이 들어가지 않아도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는 기본 적용될 걸로 예상돼요. 기존에는 깡통 모델에서는 할로겐 램프가 기본이었죠. 할로겐 램프는 이제는 2026년인데 좀 이제는 빠져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보나, 전력 효율로 보나, 수명으로 보나, 안전상의 이유로 보나 LED 램프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릴 부분 디자인도 꽤 바뀌었습니다. 기존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되던 크롬 장식들 모두 사라졌고요. 그러면서 도장색으로 처리된 면을 더 넓게 사용했습니다. 마치 그릴이 필요 없는 것처럼 디자인을 해놨어요. 더욱더 친환경차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패널은 또 안쪽으로 살짝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기아 특유의 타이거 페이스 이미지도 잘 구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디자인에서 위쪽 부분은 확실히 많이 달라졌는데 아래쪽 부분은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아요. 안개등이 양쪽에 하나씩 장착돼 있고요. 스키드 플레이트가 살짝 형상이 바뀌었는데 조금 더 볼드한 느낌이 되다 보니까 하부에서 흙이나 돌 같은 게 튀어도 잘 견뎌줄 것 같은 단단한 인상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측면 디자인도 전면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더 세련된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단 윈도우 라인 상단의 크롬 장식이 블랙 하이글로시로 바뀌었고요. 18인치 휠도 요즘 기아의 휠 디자인 방향성에 맞게 조형미를 살린 디자인을 적용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C필러의 변화죠. 기존 니로의 상징이기도 했던 독특한 C필러 가니쉬, 이름은 에어로필러였는데 콘셉트카였던 하바니로에서 오렌지색으로 시작돼서 양산차까지 연결된 디자인 포인트였고 기능적으로도 C필러 안쪽에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에어커튼 홀을 적용해서 공력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장 색상과 다른 새로운 컬러 조합을 할 수 있게 해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주문 제작한다는 느낌을 주는 거였죠. 4가지 컬러 조합을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걸 선택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어도 확실히 니로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사라졌어요. 이제는 이 패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일반적인 C필러가 됐습니다. 컬러도 차체 도장 컬러가 그대로 적용되고요. 주유구도 기존의 사다리꼴 형태에서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이 됐어요. 보면서 가슴이 살짝 아픕니다. 흔한 만화의 클리셰 같은 걸 보는 느낌이에요. 기아 재벌집 막내가 끼가 넘치고 톡톡 튀는 개성이 있는 친구였는데 아유 니로야 네가 이러면 어떡하니, 너도 우리 기아 가족의 일부가 돼야지 하고서 그런 개성을 억누르고 약간 강제로 차분해진 느낌, 그런 것들은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후면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죠. 후면 디자인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네요. 기존의 부메랑 램프, 요게 큰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 디테일이 스타맵 시그니처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 C필러 뒤쪽 바디 패널, 철판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금형을 새로 했어요. 전면 측면과 마찬가지로 후면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디자인에서 군더더기를 다 덜어내겠다라는 기아의 의지입니다. 원래 기존 니로 같으면 번호판이 테일게이트 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 위로 손잡이 같은 디자인 가니쉬를 더해놓는 형태였는데 이게 다 불필요한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뺐고요. 테일게이트는 그냥 매끈하면서도 안쪽으로 굴곡이 있는 면으로 처리해놨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1세대 니로의 패널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확실히 불필요한 장식들이 사라지면서 차세대 차량 느낌이 드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고요. 범퍼 부분도 디자인이 꽤 바뀌었는데 원래는 전면과 마찬가지로 심장 박동에서 영감을 받은 방향지시등 모듈, 반사등 램프 모듈, 요게 수직형 램프로 그냥 깔끔하고 조그맣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지시등의 크기가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작아 보이긴 합니다. 뒤따라가는 차 입장에서 잘 보일까? 이런 것들 그동안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현대든 기아든 신차에서는 무조건 방향지시등을 위쪽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니로 같은 경우는 완전 신차가 아니라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껍데기 형상은 바꾸더라도 그 안에 들어간 배선이나 이 아키텍처 설계는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여전히 방향지시등을 아래쪽에 장착하고 있네요. 물론 이게 이제는 LED 램프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더 잘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만 크기가 작아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추후에 실제로 시승을 해보면서 어떤 느낌일지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아한테 추천 못 받지? 나중에 열심히 시승차를 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에 이런 램프도 장착되어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후진등으로 보입니다. 약간 F1 머신의 후방 경고등 같은 느낌이 들어서 후진할 때 멋있을 것 같고 스포티한 요소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디자인을 해놓으면서도 최소한의 멋은 챙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니로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보면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끼가 넘치던 막내가 엄근진한 가족의 분위기에 맞춰서 강제로 차분해진 느낌이 듭니다. 디자인의 완성도라든지 통일성은 더 높아졌을지 몰라도 니로만의 톡톡 튀는 맛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니로 페이스리프트 실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좋아진 부분은 디스플레이예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합쳐진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고요. 이 안에는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기존에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에 OW 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갔었는데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나 이번 게 훨씬 더 낫죠? 그러면서 대시보드 디자인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 니로는 디스플레이의 사선 각도에 따라서 조수석 쪽으로 갈수록 쭉 대시보드가 낮아지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운전자 중심의 콕핏 디자인을 해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의 수평형 디자인에 맞춰서 대시보드와 공조장치 디자인을 평평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깔끔한 느낌은 듭니다만 역시 니로만의 개성은 많이 사라졌어요. 특히 디스플레이 뒤쪽에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던 거, 니로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마치 계곡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빛처럼 연출을 해놨다고 했었는데 저는 이게 좋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져버린 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히 좋아진 부분으로 느껴지는 건 센터 콘솔의 소재입니다. 지금 기아가 이 부분 자세한 소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세히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매트한 알루미늄 같은 소재로 느껴지거든요. 이게 기존에는 통으로 블랙 하이글로시 패널이었는데 지문도 많이 묻고 먼지 조금만 쌓여도 눈에 띄고 더러워지기 십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는 매트한 어두운 은색 계열의 소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센터 콘솔의 소재는 바꿨는데 여기 들어가는 버튼류, 다이얼류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시동 버튼이라든지 통풍 열선 시트 버튼, 오토홀드 버튼, 서라운드 뷰 버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물리 버튼으로 들어가고요. 전자식 기어 시프터도 여전히 다이얼식입니다. 이때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 적용했던 K8이라든지 EV6 같은 차들도 여전히 페이스리프트 이후에도 똑같이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를 적용하고 있는데 니로도 마찬가지네요. 아마 현대기아 브랜드에서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를 보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방식처럼 핸들 뒤쪽에서 위아래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컬러도 새롭게 네이비 브라운 투톤 인테리어가 적용된 걸로 보입니다. 기존에도 시트랑 대시보드, 도어 패널 소재가 각각 다른 컬러를 적용할 수는 있었는데 이런 색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규 컬러를 적용하면서 비록 저렴한 니로지만 소비자가 원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고급감을 더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아 니로 페이스리프트 더 뉴 니로 오늘 공개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파워트레인인데요. 기본적으로 1.6L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6단 DCT 하이브리드 변속기가 합쳐져서 합산 최고 출력은 141마력이죠. 출력은 뭐 별로 좋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연비입니다. 니로는 공인 연비가 무려 20.8km/L. 우리나라에 파는 모든 차 중에서 아반떼 하이브리드 다음으로 연비 2등입니다. 이 6단 DCT 하이브리드 변속기가 연비에서는 정말 좋아요. 기본적으로 클러치가 엔진 모터의 동력을 기계적으로 직결시켜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력 손실도 아주 적고요. 또 하이브리드 모터가 계속 회전수를 모니터링하면서 변속기랑 엔진의 회전 속도를 동기화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변속 충격도 적고 부드러운 주행감도 나옵니다. 무게도 가볍죠. 연비에서는 진짜 가장 최적의 세팅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니로 페이스리프트에서도 당연히 이 파워트레인이 그대로 적용될 거고요. 다만 전기차 모델이 계속 제공될지는 일단은 미정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니로 전기차 판매량이 294대에 불과했습니다. 그 정도로 EV3가 이제 니로 전기차의 포지션을 완전히 대체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전기차는 출시되지 않고 가장 저렴한 엔트리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제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엔트리라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일 텐데 기존 니로 하이브리드 시작 가격은 트렌디 트림 2,787만원부터였습니다. 제일 비싼 시그니처 트림에 모든 옵션을 다 더한 풀옵션 모델은 3,889만원이었어요. 이 가격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셨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베스트 셀렉션 트림은 3,206만원이었는데 여기서 가격 인상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내의 디자인도 꽤 많이 바뀌었고 여기에 선호 옵션을 기본화했다는 이유로 시작 가격이 대략 2,900만원대에서 3,000만원 초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가격을 쉽게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BYD 아토3 같은 차들, 물론 중국차이기는 하지만 그 딱지만 떼고 나면 3,000만원 초반대, 수도권이나 광역시 기준으로 보조금 받고 나서는 2천만원 후반대부터 전기차를 팔고 있고 테슬라 모델 3, 물론 이것도 옵션이 많이 빠진 깡통 모델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수도권이나 광역시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고 나면 3천만원 후반대에 전기차를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이브리드가 그 중간의 가격으로 나와서 전기차들하고 경쟁을 하면 괜찮을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솔직한 소비자의 마음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경쟁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기아가 결단을 해서 가격 동결을 해서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아 니로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려요.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